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갑이 되는 요령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사람 유형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들한테 잘 휘둘려서 힘드세요? 아니면 누가 뭐래도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는 성격이십니까? 우리는 사회에 살면서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죠. 뭐 나이가 많아지고 직장 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과 다 끊고 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두들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이를 막론하고 관심이 있어요. 예,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좀 살기 위한 어떤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갑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이제 함께 알아볼 건데요. 갑이 된다고 해서 그야말로 뭐 남을 이렇게 내가 막 휘두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주도권.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야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상대를 이제 존중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갑이 되기 위한 비결 중에 첫 번째는요, 사람은 난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예외 없이 공식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는 난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까우면 데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하지가 않아요. 불편하죠? 이 원칙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행동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난로라는 원칙을 적용하면요, 어떻게 되나 하면 남한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자체가 그쪽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데일 만큼 가깝게 다가선다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유난히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충성 맹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막 말로도 그렇게 하고 뭐 태도로도 그렇게 어필하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뭐 저는 뭐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뭐 술 시중에 개인적인 일까지 다 챙기고 자기 일은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니까. 직장 상사가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하면 잘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어때요? 회사가 이제 특히나 이제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 조직이 빨리빨리 바뀌어요. 충성을 다하던 직장 상사가 이제 TF를 꾸려서 새롭게 본부 하나를 신설할 준비를 한다고 치자고요. 스텝을 꾸려요. 그럼 나는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으니 1순위로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그 직장 상사는 정말 유능하고 그 TF에 최적화된 그런 인원으로 이렇게 딱딱 뽑아서 딱 구성해서 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직장 상사를 배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나 혼자 지나치게 의존하고 기대하고 그 자체가 잘못인 거라는 거죠. 사회에서는요, 실력만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의리, 정, 이런 거에 의존하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결국 루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이제 동창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성공해 있는 거예요. 나의 일에 정말 도움이 될 만큼 그래 성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웬일이니 무슨 인연이니 세상에 4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이러면서 아주 그 인연을 특별하게 포장하고 난 아주 큰 의미를 막 부여했어요. 인생의 선물 막 이래가면서. 근데 그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반갑긴 하지만 뭐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단순히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그리 대수냐?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는. 나 혼자 의미를 그런데 부여할수록 이런 경우에는 감정 소모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나는 반갑고 감사하지만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한 의미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죠. 누군가가 나와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막 강요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막 뭔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근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쟤도 그만큼 하겠지?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또는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난로처럼, 사람은 난로다. 너무 가깝게 하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도 말자. 이걸 원칙으로 첫 번째 갖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갑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맞춰줘야 내가 원하는 것도 결국에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단순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에는 여러 가지 훈련받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3주 동안 받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이제 들었었는데, 일주일에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근데 만만치 않은 과정이죠. 13주니까. 3개월 동안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중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훈련받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교사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 스태프들은요, 이 훈련받는 사람들한테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이게 돈 받고 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어떤 그런 열정이나 그런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꺼지지 않도록 초집중하는 거죠. 그들의 컨디션, 훈련생들의 컨디션을 살피고 상황을 체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뭐 두 팔 다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돕고, 그래서 그냥 처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막 반갑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또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성장할 수 있을까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그 스태프들의 태도를 이제 저는 훈련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했어요. 그 스태프들의 태도를 보면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이제 잘 유지가 되느냐를 아주 교과서를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상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저 교육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 교사들이나 그 스태프들을 훈련받는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막 호구로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훈련받는 과정을 다 거쳤고, 그리고 거의 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중받아요. 이게 바로 규칙인 거죠. 두 가지. 내가 먼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네가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인간관계를 진행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주도할 수 있고 굉장히 순조롭게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납품 일정을 미뤄야 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막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돈, 내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내가 담당자인데 막 납품 일정을 미룬다고 저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끊어야 되겠다는 돈, 뭐 그렇게 봐야 당장 해결되는 건 없어요. 양쪽 다 좋을 일이 없는 거죠. 자, 일단 괘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거래처에서 납품 일정을 미뤄야 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 회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말로 꺼내보세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이 납품 일정이 미뤄지는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 회사 직원인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그 회사를 위해서 이거 솔루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 우리 디자이너들을 그러면 파견해 드릴까요? 그쪽에서 이제 인력의 문제가 생겼다. 파견해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물량을 픽업하러 가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뭔가 대안을 생각해내면 자연히 그 사람들이랑 한편이 돼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 혼자 길길이 날뛰면서 그냥 싸우고 뭐 당신들 내가 고소할 거야 뭐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냐고요. 결국 그건 휘둘리는 일이에요. 내가 주문하고 돈 주면서도 내가 을이 되는 거죠. 갑이 되는 방법. 자,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유익해질까요?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 진정한 고수들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관계에서 갑이 되는 세 번째 방법 뭐예요? 사람 보는 눈을 높여야 돼요. 이제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고수들, 관계 고수들은 아무한테나 막 그렇게 뭐 아부하고 막 굽신대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대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되겠죠. 나누는 방법,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이를 지금 한참 많이 먹었는데 취업을 못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쳐요. 이게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일자리를 찾아서 자리를 잡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하다고 치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그런데 막 그 이미 다 취업해 있는 친구들은 뭐 회사를 다 다니고 있으면서 막 주말에 스키 타러 가자 그러고 인생 뭐 있냐? 스트레스 날리자고 밤새 포카 치자 그러고 갑자기 번개 강릉 가서 밤새 마시고 새벽에 일출 보고 오자 막 이러고 이런 친구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현재로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필요 없는 거죠. 함께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함께 구직 활동하는 우직한 선배, 친구나 선후배,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그래서 나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답답할 때 하소연하면서 밥 사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이게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일하고 있으면서 노는데 혈안된 친구들이 야, 놀 때는 놀아야지 이러면서 같이 다니자 이러면 그야말로 필요 없는 사람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의 명확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구분점은 어떤 거예요? 필요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가치관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구분해놔야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을 이제 소개받거나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윤리적인 면이 예를 들어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모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직원들 인건비를 덜 줄 수 있는지, 어쩌면 아낄 수 있는지, 그거에 막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제 피해 나가면서 내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막 이런데 막 혈안을 올리면서 막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난리가 난 사람이 있다고 보자고요. 내 가치관과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쩍 거리를 두는 게 내가 관계에서 갑이 되는 방법이에요. 의리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내 월급을, 저 친구가 내 월급을 깎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면서 나랑 상관없는데 그냥 어울려. 이렇게 되면 정말 상관없을까요? 결국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안목이죠. 저 사람은 나랑 가치관이 많이 다르구나. 안 맞네. 좀 멀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구분하는 능력, 결국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 관계를 내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